우리가 처음 시잼을 접했을 땐 타이트한 랩 스킬에 정확한 딜리버를 구사하는 슈퍼루키의 등장을 직감했습니다. BY가 프로듀싱을 맡은 믹스테이프에서 신인답지 않은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였죠. 그리고 시잼 팬이라면 뮤빈 보지 마세요. I deserve it. 대충 한국말로 하면 당연한 건 미리 알아봐도 제일 잘 나갈 놈 큰 집이라도 절대 날 못 가도 형들은 날 이뻐하기보단 겁내더라. 과거와 날 비교하지만 난 MC로서 바꿀 거야 패러다임을. 어머고 처음부터 한 서툴러 본 사람은 없지. 흔들어 더 서둘러 시간은 공짜지만 나 머물러. 내가 웃고 있는 건 미래는 내 거기 때문에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해줄게. 조금만 wait for me. 이 시절엔 호흡하는 구간도 적었는데 호흡해야 할 구간도 추임새로 채워서 랩 구조의 타이트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점유에 입단하고 나서 시잼은 훨훨 날아다녔죠. 기리보이가 인생벌스를 뱉었다는 레인샤워에서 시잼은 순수 랩 스킬로 그를 압도했습니다. 이미 기리보이보다 실력면에 있어선 시잼이 몇 수 앞서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근데 시잼은 쇼미3에 출연해서 시잼 대신 노잼이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시잼을 두고 랩 잘하는 건 딱 보이는데 그 안에서 매력은 못 느꼈대요. 근데 그건 아마 비교군이 아이언, 바비, 바스코여서 시잼이 개성으로 밀려서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쇼미에서 인지도를 띄운 시잼은 방송이 끝나고 첫 정규를 드랍합니다. 대부분 realize 않아 이건 고발이 아니야 고백이지 나도 그럼 야 임마 강막이지 just music 파스코한가 말 달리지 original 나 미친 세상의 영감은 원래 전부 다 훔친 눈빛이 통하지 오히려 요신해 걔 친구가 날 감싸고 걔는 길이 보일 팬 인생은 게임이래 너는 와서 take some 도전은 날 아픈 근데 내 옆에 왜 있어 거기다 넣으면 너 KO 코쿤과 노창이 기깔나는 비트, 그리고 시잼의 랩 스킬은 이제 뭐 믿고 듣는 수준으로 성장했죠. 하지만 앨범의 구성면에서 참 많이도 까였습니다. 각 트랙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싱글 모음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란 아쉬운 평가를 들어야 했죠. 이럴 거면 굳이 앨범으로 내야 했나 라면서요. 그렇게 슈퍼루키의 첫 앨범 단위 작업물은 애매모호하게 마무리되죠. 물론 그 뒤에는 쿠키 몰타임 레전드 디스곡과 블랙핑크를 끌어내리고 멜론 1위를 차지한 곡으로 대중들의 뇌리에서 정규 따윈 있게 했지만요. 이처럼 앨범 단위 작업물에서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시잼이 정규 발매 4년 뒤 쿠키 명반 반열의 길이 남을 킁을 들고 옵니다. 눈을 계속 보고 싶어 내가 옷을 벗을 때 나의 토요일 밤 내일 난 왜 이래야 해 내가 나를 괴롭힐 때 나를 원치 표현해 너가 나를 비더라도 난 너의 편 근데 너가 나를 가져다면 난 다시 소리 그림자는 나의 패션 스타일. 이 앨범을 처음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의아해한 건 시잼 랩 스타일의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알던 빡센 랩을 하는 그가 아닌 이모 랩을 하는 그였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들은 사람들은 반응이 반으로 갈렸죠. 시잼도 결국 메인스트림을 따라하는구나와 그냥 존나 잘한다로요. 근데 이 당시 시잼 작업물들을 꾸준히 들어온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시잼이 랩 스타일에 있어서 정체되지 않고 계속돼서 새로운 스타일을 가져갔단걸요. BY랑 퍼즐을 냈던 시기까진 타이트하면서 쫀쫀한 랩을 했다면 16, 17년을 기점으로 해선 클라우드 랩으로 힘을 빼고 여유로운 바이브로 랩을 했죠. 구제로 디자인을 섞어봐 신상 좀 질투가 뛰나라 백화점 지나면 지갑을 비나 월요일이라고 damn Babe do the dance 터질 때 나는 dead do the ass 여자 있는 애들까지 외롭게 난 너무 천재라서 아직 없어 지금 짜면 나는 래퍼가 아니지 짜면 너는 래퍼가 아니지 다행이라고 생각해 잊지 못할 경험을 미리 몇 번 했게 정말 다행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게 동충하초 시절을 지나 시잼은 현재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현해냅니다. 그렇다면 시잼은 왜 랩 스타일을 확 바꾼 걸까요? 이젠 예전만큼 타이트한 랩을 더 이상 못해서다 라는 썰도 있지만 전 단지 시잼이란 개인의 인생을 음악에 녹여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잼은 한창 술, 약, 떡 이 삼일체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의 목격담을 볼 수 있었고 본인이 직접 인스타에 올리기도 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BY와 같은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에서 금기시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보통의 종교인들과 거리가 먼 것들을 시잼은 싹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문득 시잼은 이런 방탕한 삶을 사는 자신을 보고 있을 하나님께 죄책감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인의 잘못을 참여하면서 다신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건 또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장난 세상이 자신을 교화하는 것에 탐탁치 않게 여겼으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예전처럼 쏘아보는 식으로 랩을 했더라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보단 사람들이 시잼의 랩 스킬에 더 집중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잼은 많고 많은 장르 중에 이모 랩을 택한 걸 거예요.
이모랩은 그 어느 힙합 장르보다도 사운드적으로 화자의 디테일한 감성을 담아낼 수 있으니까요. 전 이런 시잼의 랩을 들으면서 참 맥밀러와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맥밀러도 처음엔 타이트한 랩으로 주목받았는데 30대부터 점점 장르의 변화를 줬죠. 그리고 유작인 스위밍, 서클스에서 감정선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완성도 높은 앨범을 선보인 바 있고요. 앨범을 관통하는 주제는 마약, 죽음, 이별 같은 무거운 것들이었습니다. Don't you know that sunshine don't feel right when you're inside all day? Switch to down zone, but what do I know? Spending nights hitchhiking, where will I go? Good news, good news, good news, that's all they wanna hear. No, they don't like you. I'd stand up right at the start of the line, drawing circles. 한편 시잼은 겐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앨범의 내용 측면에선 큰과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랩 역시 큰 범주에선 벗어나지 않았고요. 하지만 시잼은 그 안에서 또 새로운 플로우를 구현해냈죠. 이젠 뭐 국힙에서 시잼 스타일은 오직 시잼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영원히 각성해서 나타나는 것 외엔 말이죠. 시잼은 사뭇 진지한 내용을 다루면서도 이걸 재치있게 풀어간다는 게 다른 래퍼들과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잼이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던 데는 그의 옆에 명반 제조기 제이 키드먼의 맛돌이 프로덕션 덕이 크죠. 그는 어떤 트랙에선 시잼의 랩을 살리고 또 어떤 트랙에선 사운드가 지닌 그 쾌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는 리스너들이 앨범을 한 바퀴 돌리는데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게 했죠. 이 둘의 조합은 국힙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많은 카피캣들을 낳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시잼만의 바이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모랩에 있어서 시잼은 이미 어나더 레벨이니까요. 한편 큰 발매 직후 인터뷰에서 시잼은 예전 시잼이 그립다는 리스너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의 이 대답은 앞으로 예전 스타일을 볼 수 없을 거란 말을 단 3글자로 압축한 건데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지금 시잼의 피지컬이 미쳤다 해도 예전 시잼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단걸요. 그러나 시잼 팬이라면 이런 발언은 아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걸 못 보여주는 게 아티스트로서 가장 큰 고통일 테니까요. 근데 진짜 팬들 바람대로 활동만큼은 좀 열심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분유값 벌어야 하잖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 돌아오죠.